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어니님 시장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재미없죠. 네, 지금 이렇게 띄어져 있는 종목, 뭐 아난티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수급 몰리고 뛰는 종목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 뭐 종목들이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니님 어때요?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보유 종목들로 놓고 보면은 뭐 움직임이 거의 멈춰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좀 슬슬슬 빠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종목 흐름도 별로 없고 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 타이밍도 다이나믹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좋아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어서 뭘 하려 그러면 물리기 십상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게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이럴 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의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 생각에는 좀 조바심해지거나 지루함해지고 다 감정적인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지게 되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잘 못 견디는 아니면은 실력은 있더라도 경험은 있더라도 감정 컨트롤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완전 급락하는 하락장보다 이런 시장을 더 못 견디죠. 못 견뎌서 다른 의미의 뇌동매수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좌가 백화점 매매가 되는 거죠. 계좌가 백화점이라 하면 종목이 수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보유 종목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리도 안 되고 계좌가 야금야금 잠식돼 가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게 그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즘에 저희가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투자 클럽에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메모를 남기면서 신청을 하시는데 뭐 종목 50개 됐어요, 60개 됐어요, 뭐 다 물렸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요즘 특히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이게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뭐 요즘 같은 시장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이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장이거든요. 수급이 말라버린 그런 느낌. 그냥 일봉으로만 봐도 그냥 뭐 횡보를 하고 있죠. 저 코스피 여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느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적으로 왠지 이거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재료들은 계속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하죠. 트라이를 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익 한번 내고서 뭔가 좀 실패해서 그냥 물려버린 채로 방치되는 그런 종목 혹은 손절을 반복해서 막 녹아버린다던가 막 그런 타격들이 막 쌓이면서 원희님이 말한 것처럼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거나 계좌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은 조바심에 지지 말아라.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 거 막 보여도 좀 일단은 참아라. 이게 좀 솔루션인가요? 네, 일단 이런 거를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자신의 계좌가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령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라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더 조심할 것 같아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네. 뭐 그죠? 뭐 저나 이제 어니님이나 매매 결이 뭐 대체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요즘 같은 때는 그냥 흘려 넘기고 있거든요. 그쵸. 그죠? 이게 그 전체적인 그 계좌를 관리하는 그 흐름이라는 게 느낌이 와요. 내 계좌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계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흐름이 템포를 늦춰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다 대고서 막 이런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막 달려 타가지고 종목수를 늘린다던가 괜히 슬라슬 불리하게 막 꾸려 나간다던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특히 초보자일수록 종목에 매몰되거든요.
좋은 종목 골라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야지. 하지만 계좌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꼭 이런 고점 돌파되는 종목, 아니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 아니면은 특히나 더 요즘 시장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저라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종목을 잘 맞춘다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을 준비하고 재정비하는 건데, 첫 번째로 저는 집중하는 게 계좌 전체적인 부분에 재정비를 일단 이어나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유 종목들 있을 거잖아요. 최근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투자를 그래도 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자신의 계좌에 보유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종목을 관리하는데 집중한다. 근데 있잖아요. 이 그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다르게 와닿거든요.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막 물려가지고 그걸 열심히 막 사고 팔면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좀 기다려야 되고 좀 매매 템포를 늦춰야 되는데 열심히 관리를 한다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뭔가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그 열심히 한다라는 게 매일매일 사고 팔고 뭔가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뭔가를 해야지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에 대해서 좀 기본 자체가 안 잡힌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더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뭐 보유 종목의 관리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특정 종목이 하락 중이고 하락한 채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유 종목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이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상황을 맞춰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좌 전체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당장 만들어내려는 것보다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물려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고 흐름 안에서 일종의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언젠가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딱 따서 완전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그 가고 있는 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게 대전제예요. 그냥 그게 가장 메인적인 집중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간히 신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계좌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만약에 신규 종목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 길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드업 스타일로 오히려 신규를 접근할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저희 채널에서 많이 말하는 리밸런싱 스타일로 차라리 스캘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점 돌파 매매 말고요.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급 몰리는 상황에 딱 타이밍 잡고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딱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빠져나온다, 이런 상황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있죠. 매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맞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맞추는 거 하려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백화점이 되거나 손절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 속에서 실제로 저희가 강조했던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을 리밸런싱 한다라는 관점으로 그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하락하는 중간에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게 잘 잡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스캘핑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만약에 신규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캘핑의 영역은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환경적으로든 실력적으로든 그런 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차분하게 빌드업하면서 계좌 재정비에 집중해줘도 될 만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아마 조바심 나지 않으실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종목에 멋지게 수익 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저도 알죠. 그리고 이런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이제 영상에서도 과거 영상에 보면은 뭐 이런 종목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들어간다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계좌 상황이 뭔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막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좀 약간 웅크린 채로 여기를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그런 농사꾼 같은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옆에서 막 그냥 철부지 사냥꾼이 여기서 막 사냥을 하고 있으면 점점 포지션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참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좀 나 단타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관리를 하는 와중에 보다 보면 이런 흐름에서 그때 뭐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흐름에서 좀 짧게 스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굳이 한다면 그런 종목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굳이 따지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근접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은 수급이 좀 많이 말라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느린 종목이나 이렇게 빠른 종목 다이나믹한 상황 말고요. 느릴 때 종목이 변화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상태일 때 파동을 이해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클럽 안에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종목이 지지부진할 때, 느린 상황일 때에 대한 관찰이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긴 해요. 외면하죠, 그런 상황. 네, 맞아요. 단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었어도 그냥 주의 깊게 보거나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치로 안 남는 거죠. 네, 외면에 가깝죠.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매매를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 다양함을 갖춘 사람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새로운 포지션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런 거 같으네요. 이런 종목에 이런 상황에 눈이 가는 거는 거의 뭐 본능에 가까우니까는 많이 볼 거고 여기에 트라이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주의 깊게 봐왔던 사람은 또 드물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뭐 상황이 1, 이 상황이 동시에 펼쳐질 때 여기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은 되게 드물겠죠. 그동안에 이거를 봐왔던 자신의 경험치로 쌓았던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다 기회를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좀 무너진다라는 얘기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 같아요. 지금 여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기회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거가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네, 그냥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한다면은 요걸 한다라는 얘기에 가까웠다. 오늘 그것도 좀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꼭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지금부터 나는 이런 기회를 찾아서 나설 거야 하면서 또 막 열심히 또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계좌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꼭 좀 높아심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신규 종목을 찾을 때 항상 이런 2번 같은 것만 찾게 되는데, 사실 1번과 2번을 비교를 하고 요즘 시장에서 분명 2번 같은 이렇게 고점 돌파하고 수급 몰리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이런 게 잘 나가는 시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1번 같은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하지만 또 1번 같은 이런 상황이 내 계좌 속에서 유리하게 궁합을 맞추려면 내 계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차분한 종목 고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좀 음봉 몇 개 뜨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어, 이런 데에 현혹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잖아 막. 근데 요런 종목 고르시는 분들이 사실 1번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2번에서 가격 싼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자, 이런 데서 스캐핑 치는 거 그게 뭐 그래 한들 얼마나 버냐. 우리가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이거잖아. 이거 이만큼은 먹어줘야지 라는 이런 논리로 되게 사실상 주식 배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1% 수익도 능동적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10%, 20%, 100%, 200% 만들 수 있을까? 그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간단하죠. 그냥 그렇죠. 원트를 말하는 거지 논리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가 요즘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즘 같은 시장. 여기 도대체 요즘 같은 시장이 뭔데? 이것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사실 많죠.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시장을 안 보니까. 근데 안 보는데도 다 이유는 있어요. 난 직장인인데요. 바쁜데요.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 뭐 매일 시장을 막 1분 1초로 열심히 들여다봐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차분히 퇴근하고 나서 복귀하셔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각자 자기 환경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좀 관심을 더 두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요즘 흐름은 그렇게 재밌는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많은 분들이 주식 계좌를 망쳐요. 당장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막 빈털터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망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먼 훗날 지나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스스로가.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저는 단타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수익이 고픈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좀 나름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의 수익에 저희 시청자라면 적어도 큰 그림은 그릴 줄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팁을 드리면은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이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이 왜 지루하고 지지부진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유는 앞단에 있습니다. 항상 이유는 앞에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흐름의 앞선 흐름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작년에 우리 시장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다는 게 앞으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시장이 꾸준하게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게 근데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비현실적인 조금은 이상했었던 시장이었다. 그러면 그 이상했었던 시장 이후의 흐름은 그거를 충분히 소화해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걸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락을 하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을 그냥 깨부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앞선 상승 흐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재정비예요. 재정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흔들리고 깨지고 아니면 지루함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B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C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C에서 실제로 많은 수익이나 무언가를 창출하려면은 이때 가서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후회하면 늦어요. 할 거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B에서 C를 준비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만한 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뭐 막 단타를 하더라도 이게 방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B에서 쉽게 말해서 아까 백화점 계좌 되면 망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B에서 백화점 계좌가 되잖아요. 그럼 C에서 나오는 기회는 자기 기회가 안 됩니다. 왜냐? 백화점 계좌 된 거에서 수습하느냐 바쁘거든요. 그나마 수습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계좌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미 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뭐 B에서 C 얘기를 하는데 A에서 B 상황을 그렇게 맞아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네.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나는 잘못돼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길은 있나요? 단순함 속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기본기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기본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기본기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단타 치는 방법, 손절 잘하는 방법,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기라고 할 수 없고 너무 단편적인 그냥 지식과 노하우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주식 잘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인 얘기 같지만 너무 이제 작은 뭔가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제 되게 기본기라는 건 밑바탕이 쫙 크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은 지금 꼬여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경험치를 같이 나눠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다 해도 그게 본인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지,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 나가는지 저희가 투자 클럽을 통해서 같이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함께 투자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언니님 직통 제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참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좋을 겁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